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997년 당시 월트 디즈니의 기업 사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리뷰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매년 봄,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강의를 지난 10년 넘게 팔로우하는 온라인 학생의 입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시장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항상 새롭고 참신한 강의 내용을 준비하시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부지런한 교육자의 모습에 항상 감탄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강의들 중 지난 1997년 월트 디즈니 CEO 및 이사회 편성의 문제점과 관련된 강의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로 지난 시간 다뤄본 디즈니 컨텐츠의 보충 자료로 참고하셔도 효과적이겠습니다. 현재 디즈니 CEO 밥 아이거 이전까지 무려 20년간 월트 디즈니 왕국을 진두지휘했던 또 한 명의 유명 CEO는 지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월트 디즈니를 이끌었던 마이클 아이즈너입니다. 1980년대 초반 잘나가던 파라마운트 픽처스 CEO직을 내려놓고 디즈니 CEO직을 맡게 된 마이클 아이즈너는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던 디즈니 기업 턴어라운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 CEO로서의 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아이즈너의 CEO 후반부에는 다수의 구설수로 디즈니 기업 독재자라는 악명 높은 CEO 타이틀과 함께 결국 디즈니 주주들에게 강제로 퇴출당하는 불명예 제대한 CEO로 분류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소개드릴 다모다란 교수의 마이클 아이즈너 CEO 스토리에서는 마이클 아이즈너의 악명 높은 디즈니 독재자 CEO로서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납니다. 위키백과가 설명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 이사회는 경영진의 회사 운영과 실적을 감독하는 동시에 CEO 선임, 경영전략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며 주주이익을 위해 경영진, 특히 CEO에게 조언을 제공한다로 설명합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결국 기업의 최고 수장을 맡고 있는 핵심 간부들, 특히 CEO가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자로서의 비윤리적 행동을 일삼지 않도록 통제하는 CEO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을 철저히 어겼던 비윤리적 기업 지배구조 기업 사례로 다모다란 교수님은 지난 1997년 디즈니 기업 사례를 지목합니다. 마이클 아이즈너가 디즈니 CEO로 취임했던 지난 1984년 당시 월트 디즈니 기업 상황은 거의 모든 주력 사업 부문에서 폭망 사태를 반복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쓰러져 가던 디즈니 기업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마이클 아이즈너는 지난 1980-90년대 미디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성공 CEO로서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공은 마이클 아이즈너의 CEO 이고에 불을 붙이게 되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고 그릇된 발상이다 라는 생각에 빠진 마이클 아이즈너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월트 디즈니 CEO가 아닌 월트 디즈니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 기업 독재자 마이클 아이즈너의 CEO 면모는 다음에 살펴볼 지난 1997년 당시 월트 디즈니 이사회 명단에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미국 기업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이사회 명단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997년 당시 월트 디즈니 이사회 명단의 문제점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마이클 아이즈너를 CEO 자리에서 삼진아웃, 좌천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다음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숫자를 보면 지난 1997년 당시 월트 디즈니 이사회 임원진들은 총 17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은 첫 번째 스트라이크로 이처럼 많은 수로 구성된 이사회 임원진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17명이 오늘 저녁 뭘 먹을지 함께 결정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들은 오늘 저녁을 못 먹고 결국 어떤 메뉴를 고를지 논쟁하다가 굶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한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총 이사회 임원수가 10명 이상을 넘게 되면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로서 다모다란 교수는 총 17명의 이사회 임원진들 중 8명은 당시 디즈니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사회 기능은 기업 핵심 임원들, 특히 CEO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기업 내부자들로 이루어진 디즈니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마지막 스트라이크 3. 노란색 표시 부분에서 관찰되듯이 마이클 아이즈너는 지난 1997년 당시 디즈니 회장직과 CEO직을 겸임함은 물론 여기에 심지어 이사회 임원 자리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당시 시장이 비유한 월트 디즈니 독재자로서의 권력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구로 치면 이미 삼진아웃 당했을 법한 문제로 가득했던 1997년 당시 디즈니 이사회 명단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다모다란 교수님은 나머지 9명의 기업 외부자들 명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즈니 이사회 명단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호 1번은 마이클 아이즈너의 자녀가 다녔던 학교 교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기호 10번은 마이클 아이즈너의 아들이 다녔던 조지타운 대학 회장입니다. 참고로 당시 마이클 아이즈너는 조지타운 대학 이사회 임원이었으며 그는 막대한 장학금을 조지타운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해왔습니다. 기호 12번은 마이클 아이즈너와 친분이 두터운 유명 헐리우드 배우로서 문제는 자신의 무비 제작 일정을 핑계로 당시 대부분의 이사회 회의에 불참했다는 점입니다. 디즈니 이사회 임원 기호 13번, 그는 당시 마이클 아이즈너의 개인 직속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총 17명의 이사회 임원들 중 8명은 디즈니 내부 관계자였습니다. 나머지 9명의 외부 관계자들 중 최소 4명은 마이클 아이즈너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자들로 종합된다는 점에서 결국 17명 중 12명 이사회 임원진들을, 다시 말하면 70% 이상의 의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마이클 아이즈너의 1997년 월트 디즈니 독재자로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던 막강 파워, 마이클 아이즈너의 디즈니 기업 내 권력 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사례들 중 하나로 다모다란 교수님은 제프리 카젠버그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제프리 카젠버그는 알라딘, 라이온킹 등 디즈니 대작들을 탄생시키며 지난 1990년대 망해가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살려냄은 물론이거니와 디즈니 기업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낸 성공 주역이었습니다. 또한 디즈니 퇴사 이후 공동 설립한 드림웍스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슈렉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한 미국 헐리우드 업계 대표 거물급 인물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업 부문을 부활시킨 1등 공신이자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디즈니맨 제프리 카젠버그는 지난 1994년 디즈니 퇴사를 돌연 결정. 바로 이 부분에서 디즈니 독재자 마이클 아이즈너의 권력 남용이 여실히 확인됩니다. 마이클 아이즈너가 월트 디즈니 기업에 합류하기 이전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부터 기업 한솥밥을 먹은 제프리 카젠버그는 이후 마이클 아이즈너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잘 나가던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퇴사하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수장직을 맡으며 마이클 아이즈너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는 이후 제프리 카젠버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힘입어 이후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과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대작들을 제작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당시 월트 디즈니 CEO였던 마이클 아이즈너는 당연히 자신을 믿고 같은 배를 탄, 그리고 망해가던 사업부를 최고의 대박 사업부로 재탄생시킨 제프리 카젠버그에 대한 승진은 물론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챙겨줘야겠죠.
그러나 마이클 아이즈너는 정확히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디즈니 기업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실적을 쌓던 제프리에게 위기를 느낀 마이클 아이즈너는 당시 자신의 말을 철저히 수행하던 꼭두각시 디즈니 이사회에 압력을 가하여 제프리 카젠버그의 해고를 강요한 것이죠. 이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기업을 구해낸 제프리 카젠버그를 해고할 것을 주장한 마이클 아이즈너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난 그냥 제프리가 싫어 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역시나 당시 월트 디즈니 독재자로서의 악명에 걸맞게 마이클 아이즈너의 제프리 카젠버그 해고는 디즈니 이사회 결정을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캘퍼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 정부 공무원 연금 기금으로 현재 수백만 명의 근로자, 은퇴자들에게 은퇴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 연금기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캘퍼스는 1997년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평가 지침서와 관련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소개합니다. 첫째, 이사회의 대부분이 기업 외부자들로 구성되었는가? 둘째, 이사회가 CEO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가? 즉, 기업 CEO나 회장이 이사회 명단에서 제외되었는가? 셋째, 기업 임원들의 급여, 보너스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100% 기업 외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1997년 당시 마이클 아이즈너의 월트 디즈니 기업은 방금 언급드렸던 캘퍼스 테스트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난 1997년 미국 유명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 선정 최악의 이사회 기업이라는 불명예 기업 전당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목표로 한 기업에 대한 나름의 심층적 시장 분석, 기업 펀더멘털 분석,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해당 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임원진들로 구성된 기업 지배 구조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투자 경향이 발견됩니다. 지난 1997년 월트 디즈니 기업 지배 구조 케이스 스터디가 시사하듯 기업 분석 과정에서 CEO, 이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 분석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석 접근법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997년 디즈니 사례로 살펴본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